네, 안녕하세요. 리액트 아키텍처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진기엄입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자바스크립트로 웹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모든 걸 자바스크립트로 땡 처리를 해보려고 하는 개발자이고요. 저희 지금 제 소속이 GDG 코리아라고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제가 백수라 그런 거고, 네, 간첩이 아닙니다. 페이스북 기술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네, 마지막 타임이라 좀 졸리시죠? 제가 빨리 한번 후딱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리액트 서울에서 UI 테스팅이랑 스캐폴딩을 도와주는 툴인 스토리북에 관해서 발표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것보다는 리액트 자체, 즉 그거에 관한 어떤 상태 관리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발표를 좀 시작하기 앞서서 여기 혹시 리액트를 뭐 쓰시고 있거나 아니면 뭐 쓰기 위해 공부를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대부분 다 써오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발표해드릴 주제는 제가 리액트를 사용해 오면서 그리고 이제 앱의 구조를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짜보면서 뭐 시트 관리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드리고 뭐 어떻게 했을 때 구조가 좀 더 괜찮게 변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부제가 생각이 안 나다가 이제 발표 준비하다 좀 더 생각이 났는데 더 나은 아키텍처를 위한 발로드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순서가 원래는 이제 다음과 같았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어느새 200, 250장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없이 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빨리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일단 저 밑에 세 개를 싹 다 지워버렸고요. 네. 에이싱크 상태 관리는 이제 이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좀 큰 주제이기 때문에 아예 빼버렸고 저 밑에 두 주제는 이제 리덕스랑 모벡스를 갖다 이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같이 좀 제가 잘 감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리액트가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리액트는 나름 어떤 코딩 패턴 자체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사용자에게 아주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거대한 것까지 선택을 하도록 하는데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는 좀 많이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하드하게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이 약간 리액트를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리액트 앱을 짜면서 뭐 저는 어떤 고민을 했었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굉장히 거대한 고민이죠. 내 앱에서 어떤 패턴을 사용해서 우리가 상태 관리를 할 것이냐. 이제 OOP 이후에 굉장히 수많은 패턴들이 등장했고 뭐 페북이 왜 MVC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건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사실이고 뭐 제가 이것까지 설명해드리기엔 오늘 좀 시간이 촉박해서 좀 생략을 하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리액트 같은 컴포넌트 베이스드 앱에서 상태 관리 패턴을 넣는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리액트 앱을 짜다 보면 이제 가장 먼저 본착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하나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컴포넌트가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동시에 상태를 공유해야 되거나 아니면 서로 간의 상태를 뮤테이트까지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리액트가 아주 원초적이고 명백한 방법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컨테이너랑 이제 스테인레스 펑셔널 컴포넌트를 갖다가 아예 나눠가지고 스테이트를 더 상위 컴포넌트로 올려주는 방식을 사용하죠. 그리고 콜백을 내려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리프팅 스테이트 업이라고 합니다. 명명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식 문서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게 단원명 작시로 하나 있어요. 굉장히 좀 중요한 상태 관리 패턴입니다. 정말 좋고 그리고 아주 훌륭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될 패턴이기는 한데 근데 만약에 컴프런트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지면은 어떨까요? 콜백을 한 세 번쯤 내려주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좀 봐줄만 한데 이제 네 번째 내려갈 때부터 완전 지옥이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UI나 아니면 뭐 도메인 스테이트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상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하지만 일단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나름 검증된 패턴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설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자기가 속하는 쪽에 좀 손을 번쩍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무조건 무엑스보다 리덕스가 더 좋은 것 같다. 한 분 나오셨고요. 끝인가요? 하여튼 인기가 저기 두 분이 있네요. 자, 아니다. 나는 떠오르는 스타 무엑스파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 네. 2대2 굉장히 치열한 싸움인데요. 세기의 대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리덕스의 이제 근원이 된 플럭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이를 제일 잘 설명하는 단어는 당연히 이제 유니다이렉셔널 데이터 플로우, 즉 단방향 데이터 흐름이겠죠. 그래서 플럭스 아키텍처가 이제 리액트에서 적용되면서 얻는 두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이제 얘를 갖다 아이덴포턴시와 레퍼런셜 트랜스페런시,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이 두 가지 속성을 얻게 되고 얘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속성들입니다. 자, 아이덴포텐시는 뭐냐면 항상 같은 명령을 실행시켜 주면은 같은 결과값을 보여주는 걸 갖다 아이덴포텐시라고 하거든. 아이덴포텐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셜 트랜스페런시는 이제 데이터가 레퍼런스 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같은 의미의 다른 것으로 바꿔주어도 동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갖다가 말합니다. 자, 플럭스 아키텍처는 이제 이 리액트의 두 가지 특성을 지니도록 돕고 있고 이제 이로 인해서 리액트는 항상 같은 데이터에서는 같은 뷰를 렌더링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많이 둡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일단 이제 뷰가 있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리액트가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액션 이벤트들을 액션으로 정의를 하고 뷰에서 액션을 갖다 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액션들은 바로 이제 디스패처라는 것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디스패처는 데이터와 상태의 흐름을 관리하는 어떤 콜백 로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행이 되면서 액션들이 모든 스토어로 전달이 됩니다. 모든 스토어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스토어는 이제 액션에 따라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뷰는 정확히 이 업데이트된 스테이트를 가지고 다시 그려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플럭스 아키텍처가 모티브가 돼서 조금 변형이 된 것이 바로 리덕스인데요. 이제 조금 전에 보았던 페이스북이 만든 플럭스 구현체와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랄까를 몇 가지 꼽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저 아까 위에 있던 디스패처가 사라졌다는 점이고 이제 대신에 스테이트를 전달할 때 스토어로 바로 즉 퓨어한 펑션들 순수한 함수를 써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눈여겨볼 점은 이제 리덕스는 스토어가 스테이시 그냥 하나의 큰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입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스토어에서는 그래서 로직 자체가 담겨 있지 않고요. 그러면 액션을 넘어받은 이제 스토어들은 어떻게 스테이트를 바꿀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바로 저기 보이는 이제 저 리듀서들이 액션을 받아가지고 스테이트를 바꿔주는 함수들입니다. 네. 저 리듀서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퓨어한 순수한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싱크로너스한 과정이죠. 근데 우리는 앱이 다 싱크로너스하지만은 않잖아요. 네, 항상 IO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에이싱크 과정 그걸 갖다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각종 사이드 이펙트를 이제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미들웨어 단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각종 서버 통신이나 뭐 액션들이 어쨌든 스토어에 전달되기 전에 어떤 전처리 과정을 여기서 핸들링을 해주게 되죠. 자, 이 미들웨어 부분은 그 리덕스 자체만큼이나 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구현 방법이 굉장히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 플럭스와의 다른 점 하나는 리덕스는 스토어에 있는 스테이트들은 리덕스 스토어에 있는 스테이트들은 이뮤터블하다는 점인데요. 자, 이거는 결국에 어떤 장점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는 레퍼런스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레퍼런스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쓸 필요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제 뷰는 항상 새로운 스테이트의 스냅샷만 보고 새로운 뷰를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리덕스는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이뮤터빌리티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이뮤터빌리티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의 변화가 필요할 때 기존 데이터 트리에 완벽한 딥 클로닝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바꿔서 새롭게 배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레퍼런스 체킹을 하는 리덕스의 쉘로우 컴패러슨이 갖다가 변화를 제대로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으로부터 결국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아이덴포텐시와 레퍼런셜 트랜스페런시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에 우리는 디터미니스틱한 즉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스테이트와 이를 통해
뷰도 디터미니스틱하게 역시 그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되게 자주 쓰이는 개념들인데요. 이런 어떤 함수형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이라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리액트 앱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깔끔해진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바꿨는지 혹은 내 앱의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해를 하기 굉장히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덕스를 통해서 아키텍처적으로 가장 크게 얻어갈 수 있는 건 이제 리액트 단에서 스테이트를 완전히 빼줄 수 있다는 점이죠. 리액트는 이제 더 뷰 라이브러리인 만큼 뷰에만 집중을 할 수 있고 뭐 조금 뒤 모백스를 살펴본 뒤에 인디펜던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리액트와 인디펜던트하게 이제 우리가 앱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거는 리덕스를 설계를 하는데 조금 더 펑셔널하게 그리고 좀 더 다이나믹하게 리덕스를 갖다가 제가 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은 이제 액션 타입을 갖다 살펴볼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async API 상태에 따라서 저기 보시면 이제 1차적으로 자, 여기서 다이나믹하게 일단 1차적으로 생성을 하고 이거 좀 어렵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이거 그냥 안 쓰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또 이제 다이나믹한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더 랩핑을 해줘서 훨씬 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커링을 갖다가 많이 안 쓰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여러 번 이걸 중첩해야 된다면 커링이 확실히 도움이 될 거니까 네, 그렇게 설계를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액션들뿐만 아니라 이제 액션 크리에이터까지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저기서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 저기서는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로 컨트리 타입을 갖다 바꾸고 있잖아요. 즉 그래서 나라별로 이제 액션 크리에이터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어떤 나라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걸 갖다 다 쓰고 앉아 있으려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또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심지어 리듀서도 받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이싱크하게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짤 수 있습니다. 이 코드 잘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여기 다 꾸겨 넣느라 이제 이게 지금 완벽한 구현체는 아니지만 약간 대충 아이디어는 약간 좀 어떤 느낌이실지 알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이제 에이싱크로 받아온 데이터를 갖다가 네 에이싱크 스토어에 컨피그해서 다이나믹하게 완전히 새로 넘기는 겁니다. 즉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리듀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추가한 에이싱크 리듀서를 갖다가 리턴을 해줄 수가 있죠. 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러면 리덕스를 쓰면서 이 패턴을 사용하면서 제가 이건 이제 진짜 많이 고민했던 거 중 하나인데 바로 자, 이 리덕스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이걸 리덕스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아닌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원칙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통용되는 원칙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글로벌하게 공유되지 않는 스테이트는 리덕스에 넣지 말아라.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예전에 명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원래 앱을 리팩토링을 갖다 시작을 했는데 자, 인증 문자를 보낸 후 3분짜리 타이머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타이머 자체를 갖다가 리덕스에 넣어서 구현을 했어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SMS 이제 문자 받기를 클릭하면은 디스패치 되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가 잘 돌아왔을 때는 저기 보시는 대로 여기 네 스타트 타이머 보이시죠? 타이머를 시작해서 그걸 갖다가 다 리덕스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 이제 플로우가 좀 더 깔끔하고 그 다음에 리액트가 리덕스에서 받아와서 또 다시 타이머를 시작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플리크에서 까였어요. 이게 글로벌한 게 아니니까 리덕스에서 빼는 게 맞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뭐 그래서 저는 힘없는 저는 다시 컴프런트로 올라가서 네 거기서 리덕스 스테이트를 받아와서 또 이제 SMS가 잘 보내줬으면은 저희 보시다시피 그때 타이머를 시작하고 걔를 갖다가 스테이트에다가 저장을 했었죠. 자, 뭐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리팩토링을 하다 말고 또 알고 보니까 이제 서브밋 버튼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몇 큐인지 모를 다른 컴포넌트에서도 이 타이머가 필요한 거예요. 즉 그렇게 해가지고 카운트다운 상태를 알고 있어야 유저 인증을 하는 다른 화면에서 있는데도 리프레시를 그게 안 하는 화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글로벌 하다는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그래서 리덕스로 돌아왔죠. 리덕스로 돌아와서 또 다시 코드를 짰습니다. 네, 옆에 보면 이제 저게 액션 크리에이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보시면 이제 미들웨어를 쓰신 게 보이시죠? 네, 저희는 리덕스 덩크를 썼고 이제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나 그 구글맵 관련해서 컴포넌트에 이제 마커를 띄워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리덕스 없이 설계를 하려다가 결국에는 이제 코드를 없고 리덕스를 도입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명세를 다 제대로 못한 게 제 잘못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앱들이 다 명세가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뭔가 좀 찜찜한 게 이걸 갖다 뭐 글로벌 스토어에 다 넣는 게 좀 애매해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아쉬운 이 구조를 긁어줄 만한 게 등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때 혜성처럼 네 뭔가가 등장했죠. 그것은 바로 리덕스가 아닌 네 모벡스인데요. 자 모벡스는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리덕스처럼 스테이트를 갖다가 글로벌하게 다루지 않고 인더펜던트하게 스토어를 다룬다는 점이 저는 처음 봤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모벡스는 리덕스 같은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없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보일러플레이트 자체가 리덕스보다 굉장히 적고 또 리덕스보다 훨씬 모벡스 단에서 처리를 해주는 게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매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매직.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단 모벡스는 리덕스처럼 상태 관리를 위한 스토어가 아닙니다. 리덕스는 스토어 자체가 있는데 모벡스는 그게 없어요. 그저 그냥 앱을 갖다가 리액티브하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스토어는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고 뭐 그 나름의 어떤 프랙티스들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모벡스의 그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RX 하셨던 분들은 그냥 RX에서 제공하는 각종 그냥 메서드를 싹 빼고 나온 게 이제 리액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모벡스에서 이제 공식 문서를 처음으로 쭉 읽었을 때의 소감은 딱 이거였어요. 일단 쉽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상당히 좋고 깔쌈하다. 하지만 잘못 쓰면 뭔가 코드가 좀 굉장히 꼬이겠구나. 그리고 위험하겠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조금씩 살펴볼 텐데 일단은 그 이유는 모벡스가 자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스토어를 어떤 형태로 그냥 리액티브하게만 만들어주는 게 모벡스예요. 그래서 상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든 그건 완전 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뷰가 있으면은 저기 화면 보시는 거와 같이 스토어랑 투웨이 바인딩이 좀 되는 느낌이고요. 마치 약간 뷰나 앵글러처럼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 투웨이 바인딩이 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좀 안티 패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벡스는 리액티브 해야 할 뷰에 옵저버라는 걸 붙여주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변경하기 위한 액션이라는 함수를 부릅니다. 그 함수를 부르면 이게 사실 투웨이 바인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투웨이 바인딩이 아니거든요. 그 액션에 의해서 이제 옵저버블이 붙어 있는 그 스테이트들은 반응을 해서 새로운 스테이트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경된 스테이트를 갖다가 뷰에 넘겨주는 거거든요. 뷰에 넘겨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뭐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 다들 써보셨죠? 그래서 우리 거기서 이제 함수 개념을 쓰잖아요. 이제 그거랑 거의 똑같은데, 자, 셀에다가 함수를 지정해 놓으면 다른 셀의 값에 따라서, 자, 저 경우에서는 A1에서 A6에 따라서 A7의 값이 바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저 함수는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퓨어 펑션 중 하나가 되어야겠죠. 즉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대충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트 변화에 따라 다른 스테이트든 뭐든 변경을 하는 그런 원리예요. 네, 실제로 내부를 보면 살짝 더 복잡한데요. 이제 저기 보면 이제 저 옵저버가 붙은 뷰에서 액션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은 모벡스는 스테이트를 바꿉니다. 모벡스는 스테이트를 바꾸고, 근데 보시면 여기 지금 스토어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지금 이 패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토어의 범위를 갖다가 어떻게 잡든 그건 완전 제 마음입니다. 완전히 제 마음이고 뭐 액션부터 저기 보이는 각종 리액션과 데리베이션, IO 뭐든 이제 스토어에 넣든 말든 완전 다 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데리베이션들은 사실 뷰 내부에서 일어나도 큰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저버 같은 경우도 결국은 뷰에서 렌더링을 하고 IO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 리액션 중 하나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맹점은 바로 이 액션들이 뷰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호출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꼭 액션을 호출해서만 스테이트를 변경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보시면은 스테이트가 저기 골뱅이 옵저버블 보이시죠? 그 골뱅이 옵저버블만 이제 붙어 있다면 액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는 변경해도 그 스테이트가 바뀌었다는 것을 모백스는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딴 곳에서 아무 데서나 바꿔도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이 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게다가 뷰와 모백스는 그러니까 뷰와 모백스의 옵저버블 한 스테이트는 꼭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네, 뷰가 여러 개면요. 네, 제가 그래서 원래 다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것도 좀 그려드리려고 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짤로 대체했습니다. 네, 짤로 대체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만 보고 놓으면은 사실 이제 리덕스가 훨씬 더 심플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반대죠. 모백스가 저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자유도가 높다는 뜻이며 이제 리덕스 같은 사이클을 돌아야 된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것만 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유저가 바꿀 때 다시 액션을 취하면은 스토어에서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고 그 변경된 스테이트 따라서 리액트 앱은 마치 엑셀 시트처럼 뷰를 갖다가 바꿔주게 되는데 이 패턴도 결국엔 펑셔널하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모백스는 앱을 갖다 리액티브하게만 짜게 도와주는 패턴일 뿐이지 그리고 그런 유틸들을 제공할 뿐이지 스토어를 제공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앱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전개도를 갖다 그려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나올 것 같네요. 네, 저기 보시면 이제 저 위에 이제 뭐 우리가 루트 컴포넌트랑 여기서 뭐 어서라이제이션에 관련된 뭐 정보가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뭐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갖다가 뭐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스토어를 하나 더 가질 수 있고 얘는 지금 이 컨테이너와 이렇게 네 스테이트를 갖다가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백스를 쓰다 보니 로직이 스토어 자체로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은 컨테이너 컴포넌트 패턴이 조금 그 효과 자체가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구조가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짜야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스토어의 범위는 완전히 사용자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제 아시는 지인분이 이제 현섭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아예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여기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UI에 관련된 스테이트를 우리가 보통 컨테이너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예 우리가 컨테이너 자체를 갖다가 모백스로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옵저버블한 스테이트를 갖다가 넣어두기만 하면은 이제 우리는 네 그냥 퓨어 더만 이런 프리젠터 컴포넌트에서 액션들을 갖다 호출하기만 하면은 바로 그 옵저버블한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그동안 맨날 뭐 프로브로 내려주던 this.set 스테이트를 갖다가 아예 안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백스는 이렇게 좀 쉽고 리덕스를 쓰다 보면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코드를 조금만 써도 그냥 다 돌아가거든요. 근데 하지만 약간 조심성이 없이 썼을 때에는 앱 구조가 굉장히 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제 실제 경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하루 문서 읽고 이제 막 짰다고 그랬는데 일단 이게 여러 명에서 협업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백스를 통해서 앱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서로 간의 어떤 그 스테이트 관리라던가 무엇을 어디에서 정의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합의를 한 후에 뭐 문서화를 해서 공유하는 게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둘이 약간 좀 비교 대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비교는 이제 그 가장 먼저 나오는 대목은 네 리덕스는 이제 그냥 완전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자체예요. 그래서 이제 리덕스 라이브러리 코드량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내부 인터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갖다가 그리고 내 코드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갖다가 다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모백스는 라이브러리 단 자체에서 추상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되게 깔끔하고 리액티브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이제 리덕스는 이뮤터빌리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트래킹을 하고 있고 모백스는 직접 스테이트를 뮤테이트하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옵저버블을 붙여서 데이터 체인지가 일어나면 그걸 바로 모백스 단에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스토어에 들어가는 어떤 스테이트의 구조를 나타낸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뮤터빌리티를 사용하는 리덕스는
그 스테이트 구조가 네스티드 된 것보다는 이렇게 좀 약간 선형적으로 노멀라이즈드 된 게 훨씬 더 다루기 수월해서 저런 걸 좀 지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오백스는 그냥 바로 스테이트를 뮤테이트 해주기 때문에 네스티드 돼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이제 리덕스는 그리고 이제 이벤트 하나를 처리해줘야 될 때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보일러플레이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에 반해 모백스는 진짜 최소한의 어떤 그 리액티브하게 만들어주는 보일러플레이트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딩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리덕스는 굉장히 좀 스트릭트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모백스는 자유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스토어를 갖다가 이제 모델화해서 OP 모델로 갖다 가져가는 경우가 모백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리덕스는 제가 위에 말씀드린 저 패턴들을 통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리액트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그에 반해 모백스는 어떤 OOP 패턴에 훨씬 더 가까운 사용 패턴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좀 그러면 개발을 하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점들, 제가 느낀 것들, 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그 리덕스는 그 넘어야 될 산이 좀 있어요. 그 산이 좀 높고, 그다음에 저는 리액트 배울 때 리덕스를 같이 배우느라 그 산을 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모백스는 문서 하루 읽고 바로 개발 시작했어요. 그만큼의 어떤 좀 난이도 차이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리덕스는 앱의 스트럭처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은 이제 그러니까 즉 리덕스 자체가 사용자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라라고 이제 스트럭처를 좀 알려주면서 인도하는 기분이라면 모백스는 사용자에게 굉장히 많은 자유도를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앱이 돌아가게 즉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패턴이에요. 이제 뭐 이건 이제 좀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결국 나름 종합적인 결론을 보자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리덕스는 이제 뭐 앱 구조 자체 식기를 나는 굉장히 많이 쓰고 나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좀 막 성애자다.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앱이 구조가 복잡하다 할 경우는 이제 리덕스를 사용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백스의 경우는 일단 리액트가 이제 많이 친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모백스를 전 쓰는 걸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빠르게 이제 동작하는 앱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저는 모백스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장단점을 비교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각자 어떤 이유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본인의 의사만 있다면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고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무조건 제가 지금까지 쭉 비디오 해드린 거와는 별개로 무조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상태 관리는 필요할 때 넣으세요. 여기 혹시 뭐 리액트 경험이 얼마 없으시거나 아니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부터 리덕스를 쓰지 마세요. 네, 저는 처음부터 무조건 리덕스를 쓰셔봐서 오히려 리액트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던가 패턴들을 익히는데 그리고 애초에 상태 관리가 왜 필요한지를 익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확실히 학습 효과는 좀 뭔가 절실히 필요할 때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비교했던 패턴과 더불어 제가 좀 원래 이 부분을 되게 길게 하고 싶었는데 좀 클린한 리액트 앱을 짜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핵심적인지에 대해서 좀 짧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어떤 그 코드의 라이브러리 간 서로의 디펜던시의 관련을 최대한 적게 하고 디커플링을 하는 게 관건입니다. 아까 우리는 뷰와 스테이트를 독립시켰지만 이제 사실 좀 그 이상으로 뭐 에이싱크 API랑 뭐 서비스 처리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쓰는 각종 비즈니스 로직, 뭐 유틸들 혹은 뭐 상수들 굉장히 많아요. 이걸 갖다가 그 뷰단에 이제 처음에 리액트 앱을 짜게 되면은 리액트 안에다 다 쑤셔박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제 최대한 다 빼주세요. 근데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디펜던트하게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분리하는 것이 특히 컴포넌트를 갖다가 이제 아토믹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저 로직들을 갖다가 뭐 리덕스나 리액트에서 빼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심지어 리덕스에서는 이제 그 이름이 뭐였지? 타임 트래킹이었나? 그 디버깅 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스테이트를 갖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는데 로직들을 이제 많이 뺀 상태에서는 그게
의미가 조금 감소하게 되는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2017년 지금은 리액트가 확실히 프론트엔드에서 승자로 남아 있지만 저 파란 것도 언제 불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수미상관으로 돌아와서 제가 초반에 말씀해드렸던 대로 이제 리액트는 라이브러리이고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제 인디펜던시를 최대한 늘리고 그 다음에 코드 간에 서로 디커플링을 하는 것이 좀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마지막인데 여러분의 취향을 찾아서 이제 나아가시면 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또 얼마나 짜릿한 패턴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런 고민하는 어떤 변태적인 성질 때문에 이제 리액트가 좀 더더욱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해드린 발표가 사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사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이후에 어떤 리액트의 완전체를 좀 뜯어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제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해서 그건 그렇게 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오늘 못한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언젠가 다시 이 무대에 서게 되면은 파트 2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우시 서울 스타팅데이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